최근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에는 2살 어린아이가 열성 경련이 생겼는데 11곳의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와 현장 의료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000명 가까운 인력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료계획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러 의견들을 그동안에 쭉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최소한으로 나쁜 효과를 줄이고 그런 거를 거치면서 모두 다 협력해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함으로써 국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나 전원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센터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 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 응급 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 다음은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권역센터가 의사가 부족해서 중증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지역센터에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 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통계를 우리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숫자를 달리 말씀드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4년, 2007년 이럴 때도 보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51%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 그거는 2008년 2월 15일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만, 또 한국경제 같은 데서는 응급의료기관 60%가 미흡하다. 끊임없이 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이 거의 12,000명 거의 다가 나가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좀 네.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응급의료 대란으로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추석 응급의료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내놓으셨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은 좀 그 표준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요 쪽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아무래도 응급실은 특히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중증, 이런 희귀, 이런 연속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중증과 중증이라기보다는 중간층과 경증은 좀 우리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가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했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한 정책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 능력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 능력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고 계시는 전문의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최대한 좀 저희로서는 따뜻하게 좀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이송, 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비하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런 이송의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 경직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분도 많아서 이번 그 위기 기간 중에는 조금은 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네. 우리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네.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급박한 응급의료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기간에만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달지,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증 환자가 그 큰 응급센터를,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용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증 환자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중증 응급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응급 환자의 수술, 시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수가 올려준다, 인건비 지원해준다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전문의의 인력 기준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이제까지 병원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같은 병원이 큰 관심을 갖는 정책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응급실에서의 뺑뺑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그런 방향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에서 그런 법을 발의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원님의 그 문제 제기와 현상 파악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저희 의원님 보시기에는, 최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조금 더 개선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드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 날 1차로 저희가 의료 개혁안을 낸 것은 이 모든 문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배후 치료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문제, 또 필수, 또 지역의료 이런 데가 아직도 좀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결국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한 6개 정도의 키 개혁 과제들이 잘 투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알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필요한 약간의 좀 임시적인 조치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다음에 대로 제가 답변에 지금 답변을 못 드렸어요. 네, 그럼 인정합니다만 그런 개혁을 하는 그런 네. 과정에서는 많은 아마 입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좀 좋은 입법도 내주시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내버려 두면 올해 말에 또는 내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응급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그 응급의료 말고 비상진료 체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꾸로 중증 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이 31%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환자, 중증증 환자를 진료를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소위 우리나라의 빅5 병원의 암 수술이 하늘색은 작년, 노란색은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30%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증 환자 진료, 경증 환자 진료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전히 총리님께서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중증 환자 진료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진료 체계는 그야말로 비상진료 체계입니다. 그것이 그게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그런 상황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면 지금의 비상진료 체계를 다 바꿔버렸겠죠. 그쪽으로. 그건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